저녁 8시가 되면 실버타운 복도는 고요한 정적에 휩쌉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와 약을 드시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시간이죠.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은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기침 소리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3층 101동 15호에서는 짙은 화장품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일흔의 박선영 씨가 거울 앞에 단정히 앉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잊게 할 만큼 섬세한 손놀림으로 볼에 연지를 찍어 바릅니다. 주름 사이사이를 파운데이션으로 꼼꼼하게 메워나가는 모습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아껴왔던 명품 향수를 목과 손목, 귀 뒤까지 세심하게 뿌리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여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박선영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방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가 복도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검은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작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맨 후 하이힐까지 신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밤늦게 하이힐을 신고 외출한다는 것 자체가 실버타운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씨는 이제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가방 속에 손수건과 작은 향수병을 챙겨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박선영 씨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밤 9시 반, 박선영 씨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조명이 어둑하게 깔린 가운데 그녀의 하이힐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최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지만 박선영 씨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정중하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최 간호사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밤 처음 보는 박선영 씨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복도 여기저기서 봉사활동을 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진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와도 박선영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박선영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을까 싶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20살 때 이후로는 처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10시 박선영 씨가 실버타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누가 보아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박선영 할머니의 진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세요. 과연 70대 할머니는 매일 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 4시 박선영 씨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야간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더욱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발랐던 립스틱은 거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원피스도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선영 씨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충족감을 느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박선영 씨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밤에도 나갈 것이라는 다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박선영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이지만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박선영 씨만의 비밀. 그 비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박선영 씨는 그 비밀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김진우 씨가 2019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평생 간직했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상자였습니다. 상자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검게 변해 있었고 자물쇠는 녹이 새울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다른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조용한 시간. 박선영 씨는 평소처럼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를 열 때마다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신혼 시절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 김진우 씨의 회사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들이 시간 순서도 없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박선영 씨는 항상 남편의 뒤에 조용히 서 있거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박선영 씨의 눈길을 끈 것은 젊은 시절 김진우 씨가 그녀에게 보낸 연애 편지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편지지에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 40년이 넘는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쳐 읽는 박선영 씨의 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 속에는 평생 사랑하겠다는 달콤한 약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춘의 열정이 담긴 문장들, 미래에 대한 꿈들, 박선영 씨에 대한 사랑 고백들이 한 장 한 장마다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을 읽으며 박선영 씨는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박선영 씨는 천천히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결혼 후 40년간 김진우 씨는 정말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었습니다. 외도 한 번 하지 않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아내인 박선영 씨가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색깔 있는 립스틱을 바르거나 향수를 뿌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옷도 튀지 않고 단정한 것들만 사주었고 박선영 씨도 그런 남편의 취향에 맞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박선영 씨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었고 예쁘게 치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단정하고 조신해야 한다는 것이 김진우 씨의 확고한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선영 씨는 평생 순종적인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자신의 욕망이나 바람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아내의 모습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김진우 씨는 박선영 씨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틀 안에 가둬두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예쁜 인형을 진열장에 넣어두듯이 박선영 씨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박선영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여자이고 싶다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자신도 욕망을 가진 하나의 여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선 박선영 씨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들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눈매는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동자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여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냥 박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여자로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박선영 씨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젊은 시절의 화장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한다며 쓰지 않았던 빨간 립스틱, 너무 진하다며 봉인해두었던 향수들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뒤늦게 피어오르는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박선영 씨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선영 씨는 용기를 내어 실버타운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채 그냥 바깥 공기가 마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던 박선영 씨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낯설면서도 소중했습니다. 근처 경로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 밤은 왠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로당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의 중년들이 모여 있었고 무언가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조용히 뒤편 의자에 앉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때 박선영 씨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최경호 씨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최경호 씨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였습니다. 침착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박선영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 김진우 씨와는 전혀 다른 타입의 남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최경호 씨가 박선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오셨다며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입니다. 최경호 씨는 박선영 씨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다음 주에도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선영 씨는 매주 경로당 자원봉사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봉사를 위해서였지만 점점 최경호 씨를 보는 재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최경호 씨 역시 박선영 씨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박선영 씨도 남편을 잃고 실버타운에서 지내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자식들과 멀어진 외로움,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회의가 일찍 끝나자 두 사람은 경로당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4월의 밤 공기는 따뜻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최경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선영 씨를 보고 있으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모습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도 박선영 씨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고 말입니다. 박선영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외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적막함이 견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최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박선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최경호 씨의 손은 남편 김진우 씨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거친 일을 하지 않은 손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박선영 씨의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 온기를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70세 할머니에게는 너무도 낯선 감정이었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은 달콤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선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경호 씨의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선영 씨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립스틱을 발라보았습니다. 그 이후 박선영 씨와 최경호 씨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라는 명분으로 만나기 시작했지만 점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최경호 씨가 박선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경로당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최경호 씨는 박선영 씨를 진정한 여자로 대해주었습니다. 남편 김진우 씨가 평생 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박선영 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경호 씨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20대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설레는 감정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박선영 씨는 처음에 당황스러웠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모텔에 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경호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실버타운 근처에 있는 낡은 3층 모텔 앞에 선 박선영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모텔 간판에는 해피모텔이라는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깊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선영 씨는 모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운터에 앉은 중년 남성은 70대 할머니가 혼자 들어오는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호 씨가 미리 방을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2층 방에 도착했을 때 박선영 씨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최경호 씨가 창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선영 씨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남편 김진우 씨의 품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무엇보다 박선영 씨를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경호 씨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뺨에서 남자다운 향기가 났습니다. 박선영 씨는 이런 감정이 자신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최경호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 여자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감, 그리고 최경호 씨를 만나면서 되찾은 설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경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남자로서의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박선영 씨의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70세 할머니의 몸이지만 최경호 씨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정말 조심스럽게 박선영 씨의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처진 살들이 드러났지만 박선영 씨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최경호 씨의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김진우 씨와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항상 의무감과 책임감이 먼저였지만 최경호 씨와는 달랐습니다. 순수한 욕망과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자신도 놀랄 만큼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생 억눌러 왔던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최경호 씨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몸 곳곳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이런 황홀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70세에 이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박선영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종적인 아내도 자상한 어머니도 아닌 한 명의 열정적인 여자로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여자이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만남 후 박선영 씨는 최경호 씨의 품에 안겨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70세에 시작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선영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최경호 씨였고 하루 종일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실버타운 할머니로 지내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매일 밤 9시부터 시작되는 화장 시간은 박선영 씨에게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단정히 앉아 먼저 스킨케어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펴 바르고 립스틱 색깔도 매일 바꿔가며 발랐습니다. 월요일에는 연한 핑크, 화요일에는 로즈 컬러, 수요일에는 레드, 목요일에는 와인 색깔로 다양하게 연출했습니다. 최경호 씨가 어떤 색을 좋아할까 생각하며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향수를 뿌리는 손놀림도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목과 손목뿐만 아니라 귀 뒤, 가슴골 사이, 허벅지 안쪽까지 세심하게 향기를 입혔습니다. 박선영 씨가 젊은 시절부터 아껴왔던 명품 향수였습니다. 외출복 선택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짙은 네이비 블라우스, 와인색 스커트, 베이지색 재킷까지 박선영 씨는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만들어갔습니다. 색깔별로 어울리는 액세서리도 맞춰서 착용했습니다. 하이힐을 신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아팠지만 매일 신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하이힐을 신어야 제대로 된 외출복 차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텔에서의 만남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거침없이 열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자신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최경호 씨 역시 박선영 씨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의 단정하고 조신한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최경호 씨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향수를 뿌리는 손짓, 하이힐을 신은 다리, 모든 것이 남자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특히 최경호 씨가 자신의 몸을 탐하는 모습에서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낮 시간이 전혀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텔레비전을 보거나 건강 체조를 하는 시간이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복도를 걸을 때도 온통 최경호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직 밥만 기다려졌습니다. 시계를 보며 몇 시간 후면 최경호 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장을 시작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설렘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버타운 복도를 걸으면서도 박선영 씨는 상상했습니다. 몇 시간 후 최경호 씨의 품에 안겨 있을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지고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박선영 씨는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신기해 했습니다. 70세에 이런 열정적인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달콤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가끔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최경호 씨를 만나는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최경호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한 명의 여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경호 씨와의 만남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나자 실버타운 사람들 사이에서 박선영 씨에 대한 수군거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정장 차림으로 외출하는 70대 할머니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옆방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가 가장 의심스러워했습니다. 70살 넘은 나이에 매일 밤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 이상하다며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박선영 씨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박선영 씨가 새벽에 돌아올 때의 모습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경 이정자 할머니는 복도에서 들리는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어 복도를 내다보니 박선영 씨가 하이힐을 손에 들고 맨발로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모습은 확실히 수상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발랐던 립스틱은 거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원피스도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가방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정자 할머니를 놀라게 한 것은 박선영 씨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였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에 섞여서 명백히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꽤 진한 냄새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야간 근무를 서는 최 간호사도 박선영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봉사활동이 새벽까지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돌아올 때마다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최 간호사는 몇 번 박선영 씨에게 어디서 봉사를 하는지 물어보았지만 박선영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간호사는 직접 박선영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뒤를 따라갔는데 박선영 씨는 실버타운을 나선 후 골목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박선영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나가거나 일부러 사람들이 잠든 늦은 시간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김미숙 아주머니가 박선영 씨 방을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부러진 하이힐 굽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주 하이힐 굽이 부러져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아주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자주 하이힐을 신는지, 그리고 왜 굽이 자주 부러지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보통은 실버타운 안에서는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김미숙 아주머니는 이정자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박선영 씨가 밤마다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에게도 박선영 씨를 유심히 지켜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세탁실에서 박선영 씨의 속옷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섹시한 디자인의 속옷들이 빨래에 나와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입기에는 너무 야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감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고개를 들고 걸었고 사람들과 마주쳐도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길로 나가고 돌아올 때도 더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실버타운을 감쌌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최경호 씨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박선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모텔을 나왔습니다. 최경호 씨가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며 일찍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박선영 씨에게 옮길까봐 걱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선영 씨는 아쉬웠지만 최경호 씨의 건강을 생각해서 일찍 헤어졌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뭔가 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유와 과자 몇 개를 샀습니다. 최경호 씨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하나 골랐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버타운에 안부를 묻기 위해 오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온 모양이었습니다. 지현이는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편의점에서 과일을 사고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정장 차림으로 편의점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평소 실버타운에서 보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박선영 씨의 몸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여자 향수에 남자 향수가 섞인 복잡한 냄새였습니다.
지현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70세 어머니에게 지금 뭘 했는지, 어디서 온 것인지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현이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차려입고 있는지 말입니다. 평소 실버타운에서는 편한 옷만 입고 지내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박선영 씨는 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거짓말을 해봤자 지현이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있는 작은 벤치로 지현이를 이끌고 갔습니다. 박선영 씨는 벤치에 앉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막막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강했던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지현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지만 박선영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 후 박선영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참기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자신의 진짜 욕망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만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자신도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현이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점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최경호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여자이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현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희생만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녀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딸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해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지현이도 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완벽한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으며 살아온 한 명의 여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지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박선영 씨는 딸의 이해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박선영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딸의 이해를 얻었으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현이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딸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선영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이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선영 씨는 실버타운 식당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는 평소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일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간 자신이 해온 일들을 모두 고백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말입니다. 박선영 씨는 매일 밤 한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와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할머니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져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늙었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도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다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만이라도 자신답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박선영 씨를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박선영 씨의 행동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 박선영 씨는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입소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최 간호사는 박선영 씨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실버타운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선영 씨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거나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박선영 씨를 대단하다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몇몇 할머니들이 박선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상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조언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실버타운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박선영 씨의 용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선영 씨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최경호 씨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 씨는 다시 모텔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최경호 씨도 박선영 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욱 자신감 있고 당당해진 박선영 씨가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모텔방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도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자신 안에 진짜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여러분도 박선영 할머니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행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시작된 박선영 씨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박선영 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최경호 씨와의 만남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도 박선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박선영 씨의 용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사는 박선영 씨의 모습이 오히려 부럽기도 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박선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70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